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캡틴 손흥민의 첫 골로 뜨거웠던 밤이었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토트넘 호스퍼가 번리의 5대2 대승을 거뒀고 손흥민 선수는 해트트릭을 몰아치면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죠. NG볼이라고 불리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명나는 공격 축구에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 손톱으로 뛰면서 마침내 전술 퍼즐이 완성됐다라는 평가가 영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6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공영방송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도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이 출연해서 Here comes the sun,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돌아왔다라는 평가 속에서 이 해트트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점들이 중요했는지 분석했습니다. 레전드들은 이미 잘 알고 있던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뿐 아니라 원톱으로 뛰면서 보여줬던 축구 지능, 인텔리전스를 극찬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을 이 선수 출신 레전드들이 봤을 때는 어떤 점에서 대단했는지 지금부터 풀 버전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토트넘과 번리의 경기를 분석했고요. 이 분석은 진행자인 잉글랜드 대표 출신 스트라이커 게리 리네커, 그리고 토트넘 출신이죠. 잉글랜드 대표 미드필드를 지냈던 저메인 지나스, 그리고 토트넘의 앙숙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이죠. 북런던 라이벌 아스널의 레전드 이안 라이트가 분석을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경기 분석은 저메인 지나스가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게리 리네커가 이 토트넘과 번리의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고 나서는 이렇게 외쳤어요. 흉민손, 이름이 세 글자, 흉민손 한 글자씩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 글자인데 세 골을 넣었습니다. 오늘 정말 짜릿했습니다. 일렉트릭 했는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게리 리네커는 본인의 이제 SNS를 통해서도 손흥민의 해트트릭 대단했다라는 글을 별도로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경기의 해설 말씀드린 대로 지나스가 시작했습니다. 짜릿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서요. 저는 지금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이 이런 새로운 스타일의 축구를 정말 인조잉, 즐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곳에서 압박하는 NG볼 말이죠. 라고 하면서 이 NG볼이 대단하다. NG볼이 선수들에게 스며들었다. 선수들을 신나게 뛰게 만들고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했던 부분들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과 올 시즌 어떻게 잘라졌는가인데요. 지나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들 지난 시즌 스퍼스, 토트넘의 경기를 보셨겠지만 그건 손흥민 선수가 아니었어요. Not himself,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상 문제, 부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올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과 다른 것은 이제 족쇄를 풀고, 실제로는 블럭이 막혀있다가 풀어져 나왔다, 자유롭게 날개를 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족쇄를 풀고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날고 있는 것 같은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모두에게 익숙했던 그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창의성의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손흥민 선수에게 원하는 모습이었죠. 오늘 경기야말로 손흥민 선수가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전술이었고, 그런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나왔다라는 얘기인데요.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으로 시즌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안 좋고 득점력이 안 좋았던 것은 그가 족쇄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지 경기력이 떨어졌다거나 에이징 커브가 왔다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 경기에서 확인시켜줬다라고 지나스가 이야기한 겁니다. 족쇄를 풀고 날아올랐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고요. 먼저 첫 번째 골부터 분석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Here comes the sun이라는 문구와 함께 분석이 시작됩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서 포로 선수가 길게 전진 로빙 패스를 시도하면서 공격이 시작되는데요. 이 패스도 좋긴 했지만 일단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좋았다. 마무리 칩샷이 있던 그 장면에 앞서서 번리 수비수인 오셰이가 손흥민 선수에 붙어 있었잖아요. 여기서 지나스가 얘기하는 게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은 자기의 마크맨인 오셰이를 드로우하고 있다, 끌어당기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 쪽으로 유도하면서 뒷공간을 만들고 휙 돌아서 그의 앞을 차지하는 이 움직임, 이게 그냥 단순히 공이 오니까 뛰어간 게 아니라 선수를 유인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갔다가 돌면서 스핀하면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스핀을 했기 때문에 수비수도 그에 따라 반응을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뒷공간을 내줬다는 것, 이 오프 더 볼의 영리함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이제 발로 탁 키핑하고 잡아놓고 수비 두 명이 손흥민 선수 앞에 있잖아요. 여기서 솔로몬에게 공을 주고 다시 그 공을 받는 과정에서 상대 수비수가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 다시 그 패스를 받기 위한 움직임 속에서 공간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 표시한 장면을 만들어놓게 됩니다.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조금 고맙다고 느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줬다고 해서 거기에 유인돼서 붙어있지 않는 것, 손흥민 선수는 앞에 공간을 주면 언제든지 슈팅할 수 있고 마무리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선수인데 패스를 줬다고 다시 안 올까라고 생각했던 이 번리의 안일함을 손흥민 선수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네, 멀시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는 지난 8경기 동안 하지 못했던 피니시를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어웨어니스, 인지 능력과 터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간이 비어있긴 한데 이 공간을 인지하는, 파악하는 능력과 공간으로 패스가 왔을 때 터치하는 능력과
선수가 거기에 피니시까지도 대단했다라는 것인데 특히 강조되는 것은 이 피니시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골키퍼와 수비수를 정말 바보로 만드는 칩샷을 연결시켰고 사실 칩샷 득점이 이렇게 흔히 나온 장면이 아니거든요. 현역 시절 스트라이커였던 게리 리네커도 이 피니시에 대해서 지나스가 언급하니까 맞아요 하면서 나 이 손흥민 선수의 골 너무 좋아요. I love that, I love this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무 사랑스러운 골이었다, 러블리한 골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지나스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한 번 더 치고 들어갈 수도 있었고 혹은 때릴 수도 있었는데 적절한 순간에 정확하게 마무리했다, 완벽한 피니시를 찾았다. 이 시점 수비수도 몸을 던지고 있고 골키퍼도 몸을 쭉 펴면서 각을 좁힐 때 어떻게 해야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느냐는 슈팅 때리면 걸릴 수도 있고 몸에 막힐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고 치고 들어갔다가 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면 10샷으로 넘겨버리면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 이 급박한 순간에 그 판단을 하고 그 슈팅을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연결한 것이 대단했다. 이것도 역시 지능적인 플레이다. 빠져 들어갈 때 수비를 따돌리는 움직임부터 주고받는 상황의 마무리까지도 축구 지능이 없으면 넣을 수 없는 골이었다는 것인데요. 이 두 번째 골, 번리와의 경기 헤드트릭에서의 두 번째 골이 더더욱 이 인텔리전스가 빛난 골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나스가 구체적으로 이 두 번째 골 장면에서 레벨 오브 더 인텔리전스, 축구 지능의 수준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옛날 9번 공격수 스트라이커로 줬잖아요. 스트라이커들은 박스 안으로 질주해 들어가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우도기가 솔로몬한테 이제 공을 내주고 솔로몬이 공을 드리블하면서 문전으로 이제 치고 들어가죠. 이때 손흥민 선수도 같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통 뒤로 머물러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스트라이커들은 문전 근거리로 들어가서 바로 밀어넣거나 헤더로 넣거나 이제 그 슈팅 포지션을 프라임 타깃 에어리어라고 부르잖아요. 페널티 에어리어 중에서도 안쪽 골 에어리어의 바로 앞부분, 요 부분이 이제 슈팅을 가장 하기 좋은 위치인데 여기로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메디슨이 일로 들어가고 있고 손흥민 선수는 함께 그 동선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잠깐 멈추거든요. 홀드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나스는 손흥민 선수는 다른 스트라이커들처럼 그냥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멈췄고 이 보시면 네모난 박스 쪽에 공간이 딱 비게 만든 거예요. 함께 뛰어들어갔다면 공간이 오히려 안 생깁니다. 본인이 그 공간을 잠식하게 돼서 슈팅하기도 애매하고 상대 수비가 바로 붙을 수가 있는데 뛰어가다가 살짝 멈춘 거예요. 속도를 늦춘 거예요. 여기서 내가 늦췄으니까 나한테 패스를 줘라고 솔로몬에게 손흥민 선수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공간을 딱 만들어놨으니까 밀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고 마무리까지도 눈부시게 해냈습니다. 메디슨이 공간을 만들어준 것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뛰어들다가 멈췄기 때문에 그 공간이 생긴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간을 이해하는 지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나스가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골 장면 보시면 메디슨이 사르와 공을 주고받으면서 오른쪽에서 이미 일찌감치 공을 달라고 공간이 많이 있다고 손을 뻗었던 포로에게 연결해주면서 득점이 나왔는데 사실 이 장면은 손흥민 선수의 마무리도 정말 대단했지만 이 포로의 패스 능력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메인 지나스도 이번 경기는 페드로 포로의 패스 능력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준 경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정말 엄청난 퀄리티의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케인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면서 손흥민 선수한테 이렇게 감아 들어가면서 뒷공간을 딱 찔러주고 그냥 마무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패스를 찔러준 선수가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뭐 메디슨 선수, 물론 메디슨 선수도 좀 더 패스를 줬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메디슨 선수도 이런 패스 연결 전개 능력이 있고 이것도 이제 기점 패스를 메디슨이 한 거잖아요. 여기에 로얄 대신 포로를 기용하는 이유 바로 이런 기가 막힌 패스 능력과 킥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훈련장에서부터 지난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가 워낙 막역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것은 서로 텔레파시가 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적인 관계는 결국 경기장 내에 그런 밀도와 콤비네이션으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침투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오프사이드도 걸리지 않으면서 기가 막힌 패스를 찔러줬고 그 뒷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갔는데 이 포로의 패스가 정말 좋았다. 번리의 라인이 높이 전진한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밥상을 차려준 패스였다. 그리고 이 패스가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수비 뒤로 뛰어들 수 있었다. 그리고 눈부신 헤트트릭으로 마무리를 했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눈부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헤트트릭을 손흥민 선수가 하긴 했지만 토트넘 팀 전체가 대단했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스널 레전드잖아요. 이안 라이트에게 게리 리네커가 지금 라이벌 팀인 토트넘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당신도 NG볼 즐겼나요? 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라이트가 뭐 아스널 레전드 출신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토트넘을 증오한다거나 사심을 보이면서 뭐 폄하한다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또 이안 라이트가 아시다시피 매치 오브 더 데이를 포함해서 뭐 스카이 스포츠에 나오든지 여러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정말 호평도 많이 하고 애정도 보였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본인도 맞다. 나도 즐겼고 정말 즐겁게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손흥민 선수, 메디슨 선수, 로메로 선수 이 주장단이 모두 또 골을 넣고 많은 선수들이 고루 활약한 것에 대한 또 전반적인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특히 NG볼에 대해서 이안 라이트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정말 압박감 속에 시작을 했을 텐데 이 직업의 특성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첫 번째 호주 출신 감독이라는 조금 이제 출신적인 부분들 무명 감독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고 또 본인의 그 철학을 밀고 나가려면 초반 성적이 필요했는데 그걸 조금 해냈다. 아직 시작이긴 하지만 시즌 초반이지만 지지 않고 있고 3연승을 달렸는데 성적뿐 아니라 즐기는 축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2022-2023 시즌과 올 시즌 구체적으로 달라진 지표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지난 시즌 토트넘의 평균 득점은 경기당 1.84골, 2골이 채 되지 않았는데 올 시즌에는 2.75골로 거의 3골에 가깝습니다. 한 골 가까이 더 늘어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대 득점 값도 이제 경기의 기회 창출 능력인데 지난 시즌 1.52골에서 올 시즌에는 1.84골로 늘어났습니다. 슈팅 숫자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지난 시즌에는 경기당 13.63개의 슈팅을 때렸다면 올 시즌에는 무려 18개의 슈팅을 때리고 있고 유효 슈팅도 지난 시즌 5.24개에서 올 시즌에 7개로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서 경기를 하느냐인데 지난 시즌의 토트넘이 물론 이제 기회 대비 효율이나 슈팅 기회는 꽤 많이 있었어요. 득점도 많이 올렸고요. 근데 이것은 역습과 세트피스에서의 효과였지 경기 지배력은 떨어졌거든요.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가 지난 시즌에는 23.63회에 불과했는데 올 시즌에는 43.25회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파이널 서드 지역, 상대 공격 지역에서의 소유권 획득, 그러니까 전방 압박의 수치인데 이것이 지난 시즌 4.37회에서 올 시즌 7.25배로 역시 2배 이상 늘었고요. 또 박스 안으로 들어간 패스도 지난 시즌 26.24회에서 올 시즌 30.5회, 즉 공격적인 모든 지표가 비약적으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돌풍의 팀으로 기대를 모았던 지난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우승팀인 번리는 왜 무너졌고 왜 손흥민 선수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도 이제 분석을 해주는데요. 저메인지나스가 일단 번리 같은 경우도 강한 전방 압박을 토트넘처럼 구사하는데 왜 번리의 압박은 안 통했느냐, 압박 자체가 허술했다, 느슨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리스키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후방에서 빌드업이 이어질 때 로메로가 공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전방 압박이 들어왔죠. 이 전방 압박이 들어왔지만 쉽게 통과가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빠진 공 사르가 로메로의 패스를 받아서 오른쪽에 포로에게 연결하죠. 베르게도 이 압박이 들어왔을 때 사르가 포로에게 연결해주면 포로까지도 따라갔어야 되는데 안 따라가요. 번리가 위험한 압박을 했는데 왜냐, 이 압박이 성공하려면 팀 전체가 커미트먼트, 헌신하고 전념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느슨한 부분들이 있었다. 1차 압박도 그냥 풀렸고 2차 압박도 제대로 막지 못했고 그 다음에 통짜로 라인이 높이에 올라가 있으니까 뒤가 열려있잖아요. 그 열린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빠져들어갈 때도 두 명의 센터백이 뒤에 남아있을 때 물론 반대편에 솔로몬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솔로몬도 견제를 해야 되겠지만 손흥민 선수를 너무 자유롭게 내버려뒀다. 두 센터백의 간격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다가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을 잡으니까 그쪽으로 몰렸다가 또 손흥민 선수가 솔로몬한테 주니까 그쪽으로 몰렸다가 이게 결국에는 이 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속도가 빨라야 돼요. 공이 오면 그쪽으로 빠르게 들어가서 바로 끊어내야 되는 것이 전방 압박인데 즉각적으로 달려들지 못했다. 1세컨드에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땐 나이브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놓치고 솔로몬도 놓치고 슈팅까지 놓쳤다. 물론 마지막 순간에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슈팅하지 못하도록 수비수도 몸을 던졌고 골키퍼도 잘 나왔지만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지능적인 칩샷으로 이걸 뚫어버린 것이죠. 반대로 번리의 공격은 왜 안 풀렸냐, 손흥민 선수의 전방 압박이 정말 빛났던 거예요. 골키퍼가 패스를 수비수에게 줄 때도 손흥민 선수가 엄청 따라오죠. 따라오면 그 뒤를 또 사르가 함께 따라와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빠뜨렸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패스가 부정확하게 되게 만들었고 또 그 패스를 받는 선수가 확실하게 받지 못하게 만들면서 백패스를 다시 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백패스조차도 솔로몬이 쫓아가는 이런 유기적인 압박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이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공이 밖으로 나가버리는 상황이 나왔던 겁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골키퍼가 이제 공을 세워놓고 패스를 하려고 할 때 손흥민 선수가 달려오죠. 그 손흥민 선수를 피해서 이제 중앙 미드필드에게 패스를 연결하려고 하니까 사르가 달려와서 압박하니까 다시 백패스를 하면서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걸 풀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이 생겼던 이유는 손흥민 선수에게 운 좋게 공간이 생겼거나 번리 수비수가 단지 느슨했기 때문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풍부하게 이곳저곳으로 움직이고 오프더블 움직임을 통해서 수비의 마크를 따돌렸기 때문이에요. 이 장면을 보시면 번리 선수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스트라이커가 이 오른쪽 네모 박스 공간으로 내려와줬더라면 공을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안 내려와주니까 줄 데가 없어서 이제 뒤로 돌아서는 상황이 나오죠. 내려와줬다면 이쪽으로 수비가 딸려 들어오고 가운데 공간이 생겨서 저 센터 서클 지역에 다른 선수가 공을 또 받기 위해 패스 코스를 열어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된 것이다. 손흥민 선수도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BBC와에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많은 공간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그 공간을 만든 것이다. 공간은 생기는 게 아니라 창출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언급한 것이고 이게 바로 감독의 능력이고 선수들의 전술적인 수행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이 바로 이제 메디슨의 득점 장면인데요. 저희가 뭐 리뷰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를 압박했고 수비수가 압박을 당해서 골키퍼에게 패스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또 골키퍼까지 압박을 하니까 바깥으로 멀리 쳐나게 됐고 이 패스를 우도기가 빼앗아 내서 메디슨에게 주고 메디슨이 중거리 슈팅을 때리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 쪽으로 상대 수비가 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 생긴 공간으로 메디슨 선수가 쉽게 슈팅을 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토트넘 허스퍼의 플레이가 대단했다. 번리를
어떻게 압박하고 또 흔들어 놨는가에 있어서 번리의 수비 문제, 번리의 빌드업 문제까지도 손흥민 선수의 압박과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좀 이제 적용했다라는 것. 단지 3골을 넣은 해트트릭 활약뿐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서 스트라이커 9번 공격수로서의 전술적인 수행 능력이 대단하고, 여기에는 손흥민 선수의 축구 지능, 손흥민 선수가 단지 빠르고 슈팅 잘하고 운동 능력, 축구 능력이 좋은 것뿐 아니라 정말 지적이고 영리한 선수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영국 현지에서 평가를 받고 찬사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이고 프리미어리그의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토트넘 허스퍼는 9월 A매치 쉬기 동안 잠깐 쉬게 되죠. 한국 대표팀은 웨일스 그리고 사우디와 영국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9월 16일에 토트넘이 셰필드와의 홈 경기를 통해 다시 프리미어리그 연승 행진에 도전합니다. 한준TV는 캡틴 손흥민의 토트넘 모든 소식들, 뜨거운 이야기들, 현지 반응과 분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 올라오는 영상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